나는 진짜 이거는 옥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 옥은 아주 무궁무진하고 깊이가 있고 또 철학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옥이 제 동반자로 이제 살아가고 있죠. 남이 못하는 것을 한다는 그 쾌감, 남이 못하는 것을 하나 둘 이렇게 완성해가는 단계, 그것이 저한테는 이제 엄청 이제 그 힘을 북돋아 준 거죠. 인생을 살면서 저는 이 옥과 더불어 산 그거가요 참 즐거워요. 매일매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 장주원입니다.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인생고수팀에서 나왔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이, 어서 오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선생님 여기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가 제 자택이면서 이 공방도 여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보고 계세요? 제가 지금 디자인해 놓은 것들을 정리하려고요. 이게 이제 하나씩 점검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작품이라든지 그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전통 문화의 이 봉황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다 이렇게 배치해서 또 이제 5대양 6대주라는 그 제목으로 이것을 이제 형성을 하니까 동료들이, 미대 교수들이 선생님 어디서 이런 디자인을 하십니까? 어디서 이렇게 발췌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내가 어디서 책자에서 이렇게 그 카피를 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이렇게 디자인을 이제 창작적으로, 그러나 그 바탕에는 우리나라 전통 문양의 바탕이 이제 기초가 되겠죠. 제가 21세 때, 그래서 22세 그 무렵에 제가 그 서울에서 이제 그 금속 공예를 하면서 그 어떤 분이 그 옥 향로를 수리를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선대 때부터 이렇게 유물로 내려왔던 건데 어떻게 잘못 이렇게 관리하다가 파손이 됐어요. 부분적으로. 그걸 저한테 이제 수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붙일 수는 있으나 가공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붙여서 이제 원형대로 이제 한쪽을 제가 수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게 그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옥, 이렇게 단단한 옥을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참 인간이 상상하는데 상상이 불허할 정도로 아주 오밀조밀하게 기계적으로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 단순한 보석을 커팅하는 것은 기계에서 각도를 맞춰가지고 깎고 연만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인간의 그 창작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전의 가치가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접하게 됐죠. 선생님 여기 공방도 있다고 하셨는데 예. 선생님께서 작업하시는 공간은 어디예요? 바로 여기가 공방입니다. 이 지하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네. 들어가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제자분들이세요? 그러죠. 여기가 이제 그 공방이 좀 이제 인원이 많았을 때는 뭐였는데 이제 세 사람만 지금 저하고
하고 있는데 이쪽이 제 막내 아들 장동기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쪽이 지금 32년째 하는 제 수제자예요. 저희 같은 건 보통 하다 보면 실패 한 두세 번 하면서 포기하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실패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버님으로서는 존경하고 싶고, 평상시 때 아버님은 좀 말할 수도 유머도 좋고, 근데 작업만 들어가시면은 사회생활 잘 못하세요. 이 작업에 몰두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하여튼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신념,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버님. 그 옥 안에는 우리 옛 선인들의 철학과 사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스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보면서 저도 그러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또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였던 옛 선인들의 그러한 마음이 옥 속에는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스님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이제 밑작업으로 이제 문양을 놓는데 대략 이제 펜으로 이렇게 이제 밑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제 그 선을 따라서 이제 형태를 이제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복궁이나 창경원에 보면 이제 혜태가 이제 두 마리가 이렇게 그 수호신이로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좀 현대화해서 이게 여의주를 물리고 또 이제 이렇게 체인을 여기다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좀 현대화해서 매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문방사후의 벼루예요. 그리고 이제 이 큰 거는 그 가재를 내가 훈민정음이라고 가재를 정했는데 이 여백에다가 훈민정음이 생성되는 역사적인 기술을 여기다가 고증을 다 각을 할 겁니다. 제가 이걸 시작한 것은요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못 오고 있냐? 자꾸 새로운 것을 구상하느라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 이렇게 보면 금이 박혀져 있어요. 노랗게. 이 금을 이제 그 매화로 이제 조각을 해가지고 그 매화연을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금가루가 싹 뿌려져 갖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지금 질이 좋거든요. 주로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그 자만호를 갖고 이제 장신구 같은 거, 브로치, 목걸이, 펜던 그런 걸 주로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춘천에서 그 이 옥강산이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산출이 되니까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 이제 본토가에 가서 이제 옥을 이제 사입해다가 이제 썼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캐나다, 러시아, 미얀마, 중국, 뉴질랜드 이제 세계 각국에 이제 옥 나는 데는 이제 다 쫓아다니는 거죠. 이 고드름 체인 하나 나오겠는데? 그래. 아, 그런 거 얼마나 좋아. 그런 것은 별도라야. 이게 저 사람이 여기다가 무덤만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선생님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큰 거를 쓰고 이제 남은 이제 조각들을 또 활용을 해요. 그럼 1차 여기서 이제 도장 반지를 하고 거기서 또 조각지가 나오면 이제 조그마한 콩알 같은 구슬 목걸이를 만들어요. 색깔이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것은 황옥인데 이거는 북한의 해주유산이에요. 이게 북한에서 온 거고
이 하얀 것은 강원도 춘천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이제 이 초록색은 이제 러시아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이거 보세요. 참 영롱하지 않아요, 색깔이?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다른 돌에 비해서 키로로 가격을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가죠. 예, 10배, 20배 가요. 지금 이거는 양지배곡이라고요. 키로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라 해도 제가 볼 때는 옷값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 가죠. 이 정도면 여기서요 제일 지금 고가예요. 요놈 다 준다 해도 바꿀 둥발둥. 가격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옥을 다루면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어려움 자체가 저로서는 즐거웠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그 옥의 참고서나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주로 대만을 다녔어요. 중정박물관이라고 장개석 정통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를 가면은 그 옥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가공하다가 안 되면 거기 가서 다시. 그러니까 거기는 완성품을 그 DP를 해놨으니까, 진열을 해놨으니까 그 완성품이 이제 보고 참고로 하는 거죠. 책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책자도 구입해 오고, 그래서 이제 제 혼자 독학하다시피 했죠.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제작해놔서 이제 모아놓은 전시장입니다. 약 한 30년, 3, 40년 정도 모아놓은 거죠. 이제 이쪽 편에 있는 작품들은 이제 주로 문방사우의 한 부분이 벼루요. 여기 이 빨간 것은 화분이죠. 여기에 3개 있는 것은 제가 만든 거고, 저쪽 4개는 저희 손주하고 저희 아들하고가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좀 뿌듯하죠. 예, 3대가 하니까. 그럼 이런 작품들을 만드실 때 실패도 조금 많이 하셨어요? 그러죠. 시행착오랄지 이제 이걸 어떠한 형태로 제작을 해야 되겠다 하고 설계를 뽑아가지고 하다 보면 또 시행착오가 오고, 이 원석이라는 것은 결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기계로 연마했을 때에 그 결이 전도되어 가지고 파손이 올 수도 있고. 근데 맨 처음에는요 상당히 그 심정에 타격이 있었어요. 또 원석에 이제 그 손해도 있고, 그동안 그 가공을 했던 노력이 허사가 돼버리면은 이제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타격이 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느 순간부터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이제 좀 마음이 뭐 편하다기보다도 덜 뭐했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숙성이 되고 숙련이 되니까. 그 우리 집 큰애도 아버지 좀 다양하게 하시오. 왜 주로 주전자가 많은데, 저는요 남이 못 만드는 거 하다 죽자. 왜 이 주전자를 만드냐면, 나 죽고 난 뒤에 저것이 100년 후에 저런 주전자가 대중화할런지 200년 후에 대중화할런지는 모르지만 나 잡아봐라 이 말이야 나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중국에 대하는 소리예요. 눈에 보이는 외형도 잡기가 힘든데 안에 내형을 외형같이 얼추이 오차가 1mm 오차로 깎는다. 그것은 이제 손 감각이죠.
저로서는 이 작품을 하는데 8년 반이 걸렸어요. 예, 이거는 아주 그 예술성을 떠나서 기여적인 것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동서남북을 이제 이 해태가 수호하는 의미에서 동서남북으로 네 기둥에다 했고, 이 해태 입에 여의주가 이거는 이제 그 안에서 움직여요. 구슬이. 그리고 구슬 밑에 턱 밑에 상징적으로 고리를 겹고리로 쌍고리식을 해서 동서남북으로 했고, 그 위에 뚜껑에는 24마리의 해태가 그 24시간을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해태를 나열시켜 놓고 다 입에가 구슬을 물고 있어요. 근데 제일 위에는 천인지를 의미해서 해태, 엄마, 아버지, 아들이 희롱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여의주를 물고. 그러니까 24개 여의주에다가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를 실패를 않고 그대로 이제 성공을 했죠. 우리 후세들이 이것을 보고, 아, 우리 선조들이 이 정도 했구나 했을 때게 교육적인 자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욕심도 생겨요. 원석들이 굉장히 많네요. 많은가요? 그러니까 또 욕심도 있어서 매입하다 보니까 많이 됐는데, 이제 저도 쓰고 이제 자식들도 쓰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여유 있게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 자산이 거의 다 이제 모아졌는데, 참 옛날에 몇십 년 전에부터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요즘으로 구하려면 힘들죠. 이게 이제 내 자산이죠. 이 보석이나 옥을 다루는 사람들은 좋고 질이 좋고 색감이 좋고 그러면은 참 희열을 느껴요. 이게 이 좋은 원석이라 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아도 선별을 하는데 좋은 것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별을 해도 하루 종일 해도 어떨 때는 한두 점 선별이 되고 그래요. 그럼 여기 있는 원석들은 한 몇 년 동안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이제 옥을 시작하면서부터 했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약 35년, 40년 또는 이제 30년, 이제 이 황옥계는 한 15년 그렇게 전에 다 매입해 놓은 거죠. 첫째, 희소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 보석이 3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경도가 강해야 되고, 색상이 아름다워야 되고, 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선조분들이 그 여인의 살결이 아름답고 하얗고 예쁘면은 옥과 같은 피부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스킨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 여인의 살결 같이 부드럽거든요. 그 부드럽다는 것 자체는 옥의 세포가 아주 곱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거 뉘어가지고 세워봐 한번. 오케이, 됐어. 50cm로 부숴볼래? 여기를요? 그래야 두 개가 나온가 보게. 안 되겠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예? 일단은 여기 잘라봐. 예? 여기. 예, 그렇게 요놈을 쭉 부르마에다 싣고 가.
저 캅다가 돌에 이렇게 단면이 닿았을 때 열이 나거든요. 그 열을 식혀가면서 하는 거니까 물로 하는 거죠. 이제 돌에 이제 타격이 좀 덜 가고 균열이 덜 가는 거죠. 방금 원석 자르셨는데 예. 좀 단면 보니까 잘 잘린 것 같으세요? 아니 근데 저 면적이면 두 개가 한 클레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별도로 또 이제 여기서 선별을 해야 되겠어요. 예, 두 개가 나왔으면 덜 고생하고 좋았을 건데. 선생님 지금 아버님 가업 입고 계신데 좀 힘든 점은 없으세요? 뭐 힘들면 좀 더 편하죠. 저는 아버님이 다 닦아놨으니까 아버님이 알키는 대로 하니까 뭐 별로 힘든 것은 없어요. 지금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세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아드님으로서 좀 어떠세요? 이제 아버님이 지금 85이시니까요. 다른 아버님들은 다 자꾸 하셨고 그런데 아버님은 정정하시니까 이게 뭐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니까 그러게 이제 만약 그 집중하는 일이 없으면 좀 힘도 없어지고 그럴 텐데 한 가지 집중하는 것이 뭐가 있으니까 더 이제 생기가 넘친 것 같아요, 아버님. 맨 처음에 내가 옥을 시작하면서 전반기 10년, 후반기 10년, 20년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20년 안에 내가 이 옥을 문화화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목표가 18년 만에 목표를 이루었어요. 이게 그때 그 동아일보 기획전이 제가 옥을 시작한 지 18년 만에 기획전을 했거든요. 그건 저한테는 엄청난 영광이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아일보 기획전이라 하면 이제 참 우러러 본 레벨이죠. 그래서부터 내가 이 목표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세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옥룡상 대상에 이제 출전해 달라고 그래서 출전해가지고 옥룡 대상을 타고 보니까 내가 옥 분야에서 국격을 내가 높였구나. 사실은 옥룡 대상이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그 옥 콘테스트에서는 제일 큰 대회거든요. 중국의 옥 장인들이 그 공식적으로는 한 7천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비공식으로 따지면 1억이 넘는데요. 그럼 1억만 명 중에서 이제 옥룡상 콘테스트에 한 사람을 뽑는 건데 그것도 한국 사람이 출전해가지고 그 옥룡 대상을 탔으니까 그 이제 중국에서 완전히 그 옥 분야에서는 제가 인증을 받은 거죠. 이제 옛날 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옥 제품을 완성을 했는가 그런 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전통 기법을 이렇게 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전통 이 문화를 이제 창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통 기구로 이제 기법으로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일차 원석에서 절단을 해가지고 형태를 곱게 이제 다듬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이제 이러한 그 전통 방식으로 해서 기계가 없고 자료가 없을 때 이제 이런 형태로 했죠. 이거는 활빙계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이 기구를 감아서 전진 후퇴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회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찰을 해가지고 이제 구멍을 내는 거거든요. 선조들이 구멍을 낼 적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구멍을 냈어요.
공구 틀을 보니까 끝이 하얀 면봉 같이 생겼는데 저거는 뭐예요? 철심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금강사 가루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찰을 하면은 이 옥보듬은 더 강하니까 이건 10도고 이것은 6도니까 마찰하면 이제 이것이 갈려가죠. 무수라는 분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강석의 그 경도 측정을 이제 그 만들자 법칙을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나오는 강도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이 금강석, 즉 말하자면 다이아몬드죠. 이 다이아몬드를 이제 10도로 기준을 해가지고 그 아래는 이제 9도 5부, 9도, 8도, 8도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이 어느 경도에 속하냐면은 6도에서 6도 5부. 다이아몬드를 보석으로 가공을 하고 남은 가루나 그런 그 찌꺼기로 이제 이 막대기에다 이제 그 다이아몬드 가루를 전착을 시켜가지고 이제 공구로 쓰는 거죠. 작년, 재작년만 같아도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거 이상은 없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것이 튀어나와요. 제가 이 인생을 다 할 때까지 어느 한계까지 올라갈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내가 이 색을 다 하고 난 뒤로 후배가 옥 아니었으면 그 사람 생이 없었을 거야. 옥 때문에 그렇게 살다 갔겠지. 그 소리만 들으면 되죠. 뭐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